자기 체계,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는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단계로서 이 단계는 좋은 어머니가 나타나고 나쁜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다. 보다 능동적인 자기 체계의 과정들이 발달하면 아이는 의식적으로 좋은 날로 머물고자 하며 나쁜 날을 배제시키고자 한다. 자기 체계는 아이의 활동을 조정하여 양육자에게 따라서 그 자신에게도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과 몸짓을 멈추고 양육자의 또한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몸짓들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기 체계는 점점 더 아이가 중요한 타자의 성격 체계에 자신을 맞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감에 따라 그의 수많은 잠재력들은 서서히 그러나 무참하게 소멸되어 간다. 아이의 성격의 윤곽은 부모의 불안이라는 산에 의해 날카롭게 부식되는 것이다. 설리반은 자기 체계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고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아이가 발달하면서 자기 체계는 익숙해진 유형을 따라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조정해 간다. 유아기의 불안은 그 파괴폭가가 악몽과 같기 때문에 아이는 불안 자체를 심하게 두려워한다. 만일 아이가 생후 첫 해 동안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자기 체계를 발달시킨다면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리반은 새로운 형태의 대인 관계에 대한 강력한 요구, 새로운 만족에 대한 욕구가 아동기와 성인 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했다. 서너 살이 되면 아이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성인 이외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한다. 사춘기 전의 아이는 가장 친한 한 명의 단짝 친구를 가지고 싶어하며 청년기가 되면 성적 만족과 정서적인 친밀함을 추구하게 된다. 각 시기마다 새로운 욕구가 부상하게 되고 그때마다 자기 체계의 구속들은 느슨해지면서 새롭고 더 건강한 통합이 가능해진다. 과거의 불안도 더 나은 대인관계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힘에 의해 극복된다. 셜리발은 발달에 관한 혹은 건강한 정신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창안하지는 않았다. 그의 이론들은 분명히 정신병리의 발달과 삶의 어려움에 대한 자기의 반응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자기에 관한 이론들은 모두 불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불안의 과정들을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안전의 욕구라고 불렀다. 불안이 심하지 않을 때면 자기 체계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면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타인과의 통합 경향성으로 작용하여 서로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도록 이끈다. 불안이 커지면 자기 체계가 우세해진다. 불안으로 예민해지면 사람들은 과거의 불안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던 상호작용을 다시 불러낸다. 그리고 자신과 현재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들을 선택적으로 형성한다. 프로이트처럼 설리반은 인간 경험이 설리반의 영어로는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소망들을 방어적으로 규제하는 것, 설리반의 안전 사이의 긴장 속에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동기와 초기 발달, 정신구조에 관한 전통적인 프로이트 학파와의 이론과 설리반의 대인관계적 이론 사이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프로이트가 성과 공격성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비사회적으로 본 반면 설리반은 성과 공격성이 양육자에게 불안을 일으킬 때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어떤 가족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가족에게는 아주 쉽게 상호 만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내적인 충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환경 안에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갈등의 정도가 욕구를 이면에 있는 충동들의 속성, 타고난 리비도나 공격성의 양에 좌우된다고 믿었던 반면에 설리반은 한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그가 초기에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양육자가 불안해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많은 행동의 불안을 느낄 것이다. 나쁜 나와 내가 아닌 것에 더 많아진다. 설리반과 전통적인 프로이트 학파 자아심리학 사이에서 용어와 의미상의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마음과 발달을 바라보는 이 두 학파의 견해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다. 설리반처럼 자아심리학자들은 개인의 마음과 그 정신 내적 영역에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정신분석의 영역을 개인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포함하도록 넓혔다. 또한 설리반처럼 자아심리학자들도 초기 양육 환경과 양육자의 건강이 아이의 병리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과 변형시키려고 했다. 그들은 마음이 두 가지의 상호 침투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욕동과 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설리반은 마음을 전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이에게 타고난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인 가치와 의미는 모두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양식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번역 중에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 체계의 134쪽 처음 보면은 첫 장에 거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는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단계로서, 이 단계는 좋은 어머니가 나타나고 나쁜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good mother와 bad mother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가 나타나고 나쁜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한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보다 능동적인 자기 체계의 과정들이 발달하면 아이는 의식적으로 좋은 나로 머물고자 하며 나쁜 나를 배제시키고자 한다. 그 부분은 여기서 영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more active set of processes, 좀 더 능동적인 과정들을, 이것을 괄호 열고 the self system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과정을 자기 체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 체계가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어머니는 배제하고 좋은 어머니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셀프 시스템이나 자기 체계가 세워지면서 allowing access to awareness largely to good me and excluding non-me altogether. 그래서 좋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넓혀가고, 좋은 자기만을 느끼는 거죠. 아이는 의식적으로 좋은 자기, 좋은 나, 그러니까 good me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자기에 대한 의식은 좀 더 발달하도록, 자기의 좋게 느껴지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확장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남미 올터게더, 자기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러한 셀프 시스템이 기능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번역문을 보면 보다 능동적인 자기 체계의 과정들이 발달하면 아이는 의식적으로 좋은 나로 머물고자 하면 나쁜 나를 배제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쁜 나라고 번역하는 게 원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서 난미라고, 내가 아닌 것을, 난미를, 내가 아닌 것을 배제하는 쪽이라고 이렇게 원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자가 좋은 나 나쁜 나라는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난미를 나쁜 나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제외시키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미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 밑에 그 다음에도 보면 저기 뭐냐 그 아까 그 박목사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도 몇 페이지죠? 이게 136쪽 중간에 보면은 나쁜 나와 내가 아닌 것이 더 많아진다 이 문장 있잖아요. 여기서 뭐와 bad me and not me. 여기서는 bad me와 not me가 두 개가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난미를 내가 아닌 것이라고 번역하고 배드미는 나쁜 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근데 앞에 번역에서는 내가 아닌 것을 나쁜 나로 번역을 했어요. 아까 또 그 서너 살이라고 돼 있는 게 원문에는 네다섯 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막 단어를 써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섬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놓친 것들이 있죠. 네, 자기 체계라는 것이 셀프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게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이제 구조화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셀프 시스템에 이게 얼마나 강구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심리 체계 중에 어떤 자기 체계라고 하는 게 방어작용을 주관하는 어떤 체계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는 그냥 셀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나 어떤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마음의 작용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셀프 시스템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그 셀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체계가 세워진 경우가 아니면은 자기를 셀프를 느끼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불안을 갖다가 조장해서 자기를 경험하는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그러니까 나쁜 양육자를 나쁜 대상으로서 경험을 한 다음에서야 자기가 좋은 대상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병리적인 건데 결국은 자기 셀프를 경험하기 위해서 불안한 상황을 더 만들어내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가서 거기에서 극도로 불안해진 다음에서야 자기를 경험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을 느끼도록 계속 나가는 방향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방어 체계를 갖다가 필요 이상의 방어 체계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셀프를 경험하는 방식이 건강한 셀프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오는 셀프를 경험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얘기 조심해야 되는 게 셀프를 뭘로 보느냐가 아주 크리티컬이에요. 그래서 여기 셀리반이 보는 셀프는 트루 셀프가 아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라기보다는 방어작용을 통할하는 셀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폴스 셀프에 가까운 개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발달 이론이 아니라 발달 이론을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는 방어작용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어작용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 셀프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셀프는 방어작용에 필요한 셀프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셀프를 쓰고 있지만 이건 어떤 트루 셀프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걸 트루 셀프가 자기를 발현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착각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좋은 대상이나 혹은 좋은 자기만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식별해야 될 부분이 미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의 셀프 이미지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지요. 근데 자기 표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해하려면 이 자기 표상을 바라보는 누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바라보는 자기라는 이게 아이고 대상으로서의 어떤 자기라고 할 때 이 자기는 보통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표상이라 자기 내 안에 내 표상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로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또 연구자로서의 나는 이렇고 나는 또 사목자로서 혹은 목사로서의 내가 있고 그럴 때 나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관찰하는 내가 없으면 이런 표상들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식하는 자로서의 나와 인식되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식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고 속에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들이 어떤 이고의 한 중요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대부분 셀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쓰는 셀프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로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은 자기 표상이라고 할 때는 자기 표상은 이고의 하나의 이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부분일 뿐이라 셀프가. 그런데 융이 얘기하는 셀프나 캐런 호나이가 얘기하는 셀프는 이런 좁은 개념이 아니고 어쩌면 총체적인 자기라는 개념이죠. 분화되어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의 토탈 셀프라고 할까요? 전인적인 나라는 개념의 셀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이 셀프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셀프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고라고 얘기하거나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우리는 하나는 자아라고 이고는 자아라고 번역하고 셀프는 자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자체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서로 말이 뒤섞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론가들도 이걸 각자가 얘기하는 셀프가 트루 셀프도 셀프라고 얘기를 하고 폴스 셀프도 셀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프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품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고나 이고 속에 있는 여러 작은 어떤 이고의 부분들까지도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것도 셀프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환 논리에 들어가요. 이고 사이칼리스트 속에서 보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자기 표상, 자기 이미지가 이고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견해에 본다면 이 이고라고 하는 것도 이걸 전체로서의 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프로이디언들이 얘기하는 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통째로 셀프라고 불러버린다고 한다면 이고는 셀프의 극히 일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의 혼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셀프라는 개념이나 이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고라는 용어 자체도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갖기 이전에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고는 의식 전체를 이고라고 봤던 거죠. 프로이드가 처음에 그러니까 consciousness나 awareness라고 하는 것은 이고라고 보고 무의식의 세계 이것을 어쩌면 인스팅트 드라이브나 인스팅트의 세계로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고 이드라고 했지만 이드의 세계는 전부 무의식의 세계라고 봤고 초기에는 이런 개념으로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우리가 프로이드가 개발하기 이전에는 이고는 어웨어니스 중심이었고 인스팅트나 혹은 드라이브라고 했던 것은 역동이라고 하는 이 드라이브 티어리가 먼저 발달한 거죠.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가 있기 이전에. 그래서 드라이브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보고 이고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게 프로이드가 자기 스스로의 임상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자기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하나의 통째로 된 마음이 아니라 셋으로 나누고 지금까지 역동이라고 하는 드라이브의 세계를 담아내는 것을 이드라고 마음의 기구를 이드라고 보고 그리고 이고는
축소된 과거의 의식 전체라고 봤던 것이 있어서 어떤 초자라는 영역 그리고 이드라는 영역을 제외한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고 속에서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포함시켜서 이드의 기능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의식 중심으로 봤던 이고도 사실은 의식이 아니고 이드나 슈퍼 이고와 대비되는 그래서 마음의 한 구조인데 이 컨텐트가 다르다고 봐버린 거죠. 그래서 기능이나 어떤 내용, 작용 이게 각각 다른 이고라는 어떤 마음의 구조를 설정을 했는데 이 구조가 과거에 생각했던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론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디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인데 이고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또 한쪽에서는 이고는 이드로부터 발달한 것이다. 그럼 이 이고와 이드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회의가 생겨나죠. 어떤 영역까지가 이고고 어떤 것은 이드의 영역이고 어떤 건 이고의 영역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론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점점 더 단순했던 것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꼭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현대 갈등 이론을 창시한 이고 사이칼리스트 이분이 가장 정교하게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을 설명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나이 들면서 마지막에는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이 어쩌면 정신분석에 도움이 되기보다 더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해서 우리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마음을 이고 이드 슈퍼이고로 나누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컨플릭트 티어리 갈등 이론을 가지고 심플하게 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 하는 이론을 주창한 거죠. 그만큼 이 영역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이고 사이칼리스트 공부하다가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 대인관계 심리학으로 딱 들어보니까 여기서 벌써 이고의 개념과 셀프의 개념들이 첨예하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은 대인관계 정신분석까지만 어떤 설리반이 얘기하는 것과 또 캐런 호나이가 얘기하는 셀프가 전혀 달라요. 캐런 호나이의 셀프는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는 우리 인간 잠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잠재성을 발현하고 싶은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셀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모든 귀한 탤런트들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 설리반이 보는 셀프는 셀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체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루 셀프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학파를 분류할 때 그 학파의 어떤 주창자 어느 몇 사람의 얘기만을 가지고 자아 심리학이나 혹은 대인관계 심리학 혹은 대상관계 심리학 이런 것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한 것이 필요한데 깊이 들어가면 그 학자들마다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화함으로써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용어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설리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자꾸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게 여기서의 인간은 불안을 그냥 불안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셀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쾌감이라는 게 무슨 놀이기구 탔을 때 긴장을 높인 다음에 확 떨어지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마치 셀프를 경험하기 위해서 불안을 불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되는 셀프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건강한 정상적인 셀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편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하고 전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자아심리학자에서 본능이론, 이 역동이론을 버리지 않으면서 환경적인 부분, 자아심리학자들이 계속 어떤 발달 이론을 도입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을 발달시키면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계속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론을 과거의 클래식한 이론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이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본능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동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동이라는 개념을 살리면서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설리반이 할 때는 설리반은 이 역동 자체를 크게 중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설리반의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아직은 좀 더 계속해서 설리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설리반의 이론은 유럽 대륙식의 개념으로 봐서는 너무 어설픈 이론이죠. 이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통과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불안 속에 있으면서 특히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셀프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셀프 자체가 굉장히 방어적인 셀프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굉장히 좁은 의미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라지컬한 추구를 좋아하는 대륙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별로 거들떠보고 싶지 않은 이론일 수 있죠. 근데 실제 임상 쪽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죠. 어떤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집을 지었다기보다 실제 불안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이분들을 불안의 실체를 잡아내고 그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쪽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티어리 오브 테크닉으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전체적인 통합 이론보다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기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플로레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분석의 흐름 속에서는 여기서 자아심리학자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설리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대인관계 쪽에 어떤 이런 이론들은 미국 정신분석 전체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학파에 있거나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다른 이론가들의 이론을 다 소화해내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그 다른 쪽에서 오는 영향을 미니마이즈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임상가들은 프로이드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내담자의 무의식이 잘 드러나도록 그 프리어소시에이션을 잘 하도록 하면서 이분요 허버링 어텐션을 편견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담자를 돕는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프로이디언 입장이죠. 그 이론적으로는 이걸 지금도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담자가 우리가 이런 중립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을 때 실제 무의식들이 잘 드러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설리반이나 대인관계 쪽 이론가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접근하죠. 많은 엑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이분과 대인관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함으로써 이분들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자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법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이 필요에 따라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사이코테라피라고 해서 심리치료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기법들은 어떤 이 설리반의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고 보여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터벤션하는 특히 여러 가지 질문법들 이런 것들은 미국의 대인관계 전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죠. 그런데 다른 이론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으로 발달시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